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 시장에 관심이 쏠린 수요일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양시장 현재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보합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 실전매매 정수는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죠.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찍거나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면 언제든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유튜브로도 저희 방송 언제 어디서든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들어오셔서 라이브 채널 함께 하시고요. 실시간 댓글로도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장 초반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은 LG화학과 삼성 SDI 조금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반등까지 기대했던 부분들은 아니고 흔들렸다가 꼬랑지를 다는 정도의 모습만 좀 기대를 했는데 어제도 플러스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반가운 소식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 시장이 바닥을 쳤느냐라 물어본다라 그러면 아직은 바닥을 치질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회원들한테도 문자로 뭐라고 했느냐면 미국 시장이 반등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최근에 한 3, 4일 동안 종목들이 그래도 최소 7에서 10%는 미끄러져 나간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반등은 나오지만 시장 바닥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더 빠지는 거냐? 그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될 거며 가는 종목들은 뭐 시장이 폭락이 없기 때문에 가는 애들은 계속 가요. 예를 들어서 텔콘 RF 제약이 오늘 좀 이따 보겠지만 87%의 수익률을 주는데 얘가 87% 멈추느냐? 아닙니다. 요 놈도 100%대 넘어가는 수익률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는 놈이 계속 가는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차트의 흐름으로 한번 돌려서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조정을 그래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받고 있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거나 이게 큰일 날 일이냐? 아니에요.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 달 전에도 그 흐름은 있었고요. 석 달 전에도 그 흐름은 있었고 요 흐름은 너무 심했으니까 제외를 하더라도 이거 2019년도인데 2019년도에서도 그것보다 더 빠졌던 부분들이 더 많아요. 이거 빠질 때마다 현재보다 더 많이 빠졌던 흐름들이고 작년 4월 달서부터 해서 올해 1, 2월 달까지 여러 번 있었어요. 빠지는 그 구간들이. 오히려 지금 빠지는 구간들은 한 요 정도의 느낌 내지는 요 정도보다 조금 더 빠지는 정도는 되겠네요. 2018년도에는 그럼 어땠느냐? 2018년도 마찬가지 지금보다 더 많이 빠졌던 경우들이 여기도 많죠? 이렇게 네모쳤던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정도의 흐름들은요. 심심할 때마다 앞으로 상승장이 찾아오더라도 심심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세 번 정도는 찾아오는 원래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흐름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왜? 늘 주식시장은 그런 조정과 상승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조정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조정받으면 결국은 기회고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2016년도도 보게 되면 특별할 게 없죠. 한 달에 두세 번은 맨날 빠져 이렇게. 그래서 빠지면은 뭐 한 달까지 빠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 근데 지금 뭐 빠지는 거 기껏 며칠 빠져서 지금 3일 빠졌습니다. 3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조정받을 거 얘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첫 번째, 조정을 받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 적중을 했고요. 두 번째, 빠지더라도 2,300 정도는 지지해줄 가능성이 있다. 아직 근데 바닥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2,300이 지지라인을 봐야 되지만 현재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줬고 유럽 시장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2,300에 따른 하반 경직 내기는 여기에서 버텨줄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바닥은 안 쳤어요. 바닥은 안 쳤지만 하반 경직을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은 뭐 오늘 장중에서도 계속 보여줄 건데
오늘은 여기에 2,300의 그 지지 라인을 두고 공방전을 좀 펼칠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종목들이 가는 애들은 가요. 가능한 애들은 갑니다. 오늘도 보면은 코스닥에서 430개가 올라가고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긴 하지만 상승하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상승하는 애들을 뭐 강하게 움직이는데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어제 앨런 머스크가 트윗에다가 LG화학을 사주겠다라는 이제 그거를 썼대요. 근데 저는 LG화학이 아니죠. 그 테슬라가 중국과의 합작보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쭉 살펴보니까 합작보다는 다각화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언제 얘기했냐면 월요일 날 저녁에 서울경제TV에서 그 베스팅 트레이드뱅 거기 일부에서 얘기를 미리 먼저 했거든요. 아마도 배터리데이 공개가 되게 되면 뭐 신기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생각보다 그런 신기술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기대감이 실망감을 바뀌면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좀 빠졌던 것 같은데 근데 어제 미리 그 LG화학과 그다음에 세계적인 다른 배터리 회사의 그 다각화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됐기 때문에 사실 그게 호재가 됐던 건데 어제 그게 제가 방송을 마무리할 무렵 그래서 10시 반에서 10시 50분 사이에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 제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근데 그게 장중에 먼저 나와서 LG화학이 먼저 움직였던 건데 오늘은 반대로 좀 빠집니다. 오늘 LG화학이 좀 반대로 좀 빠져요. 오늘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좀 샀거든요. 어제까지는 좀 샀는데 오늘 다시 빠지니까 얘가 빠지니까 지금 2차 전지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지금처럼 힘을 못 쓴다고 그래서 던질 게 아니고 낙폭과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낙폭과대 종목들 매매 전략이고요. 결국은 그 테슬라에서 앞으로의 2차 전지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일단 밝게 본다라고 그랬고 앞으로의 30%부터 40% 정도의 전기차가 더 판매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합작법인을 세워서 거기에다 더 협력을 더 강화하게 되면은 LG화학이나 삼성 SDI한테는 악재가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우려를 했는데 그렇지 않겠다라 했기 때문에 호재가 맞고요. 시장이 바닥을 안 치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움직이질 않아서 흔들리지만 시장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서는 바닥을 치고 움직일 거니까 지금은 종목별 낙폭과대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빠져있는 2차 전지는 주도주가 맞습니다. 주도주가 맞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제에서 뭐 코스모학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잘 잡았는데 오늘 안 간다 그래서 던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라가 있던 종목들이 조금 조정받는 건 당연한 거고 바닥에 있다가 이제 튀는 흐름들은 시장이 이렇게 바닥을 쳐야 되는데 여전히 2,300에 대한 지지라인을 두고 아직 바닥을 못 쳐서 그래요. 바닥을 친다라는 건 여기서 양봉이 나오고 이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은 박스권 흐름이어서 오늘 종가까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계속 지금 밀리는데 이전에서 여기서 월요일 날인가요? 월요일 날에 양봉 나올 때에서 제가 시장 빠질 거니까 올라가는 거 믿지 말고 빠질 거니까 조정을 받을 겁니다.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로 얘기했다면 지금에서는 종목을 던지는 구간이 아닙니다. 아직 음봉이고 양봉이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많이 빠진 종목들은 던지는 게 아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던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 많이 빠져있는 교육주도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뭐 교육주도 언젠가 한번 움직여주겠죠. 어쨌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녹록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다른 제2의 초록뱀이라든지 또 제2의 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텔콘 RF제약 같은 종목이 결국은 또 태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흐름들을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텔콘 RF제약이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오늘 이벤트 공개 방송을 열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전략을 줄 테니까 시장이 불안하신 분들은 오늘 공개 방송 11시에서 12시에 열리니까 꼭 들어오시면 아마 좋은 그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근데 시장은 2,300의 지지와 2,458의 박스권에 여전히 있는 거고 뭐 계속 밀린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겁먹지 마세요. 뭐 어느 정도 밀리면 주식은 빠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빠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 되게 무서운 모양처럼 크게 빠지지만 이렇게 길게 보면 뭐 고작 요만큼 빠지는 거예요. 지금 빠졌다가 지지하고 다시 돌아 올리면 박스권이니까 오히려 흔들 때 어떤 종목에서 매집을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종목에서 물려 있을 거냐 어떤 종목으로 저점 매수를 할 거냐 이런 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는 게 지금은 더 생산적이고 더 좋은 대응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위해서 이정수 위원님의 시장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이틀 뒤죠. 이번 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방송 시간에 추석맞이 특강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요. 꼭 방송 본방 사수하시고 투자에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표적 종목 살펴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추석맞이 떡값 이벤트 통해서 일주일에 한 종목씩 만나봤었죠. 수익률 현황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모든 종목이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탑 엔지니어링과 테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 15%, 14%의 추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왔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오늘 실전 매매 정수 끝나고 바로 11시부터 떡값 종목 목표치 달성한 기념으로 이정수 위원님 무료 방송 진행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 방송 관련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 그리고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 만나보시죠. 지난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면요. APS 홀딩스, 신성 ENG 같은 경우에 모두 목표 수익률을 벌써 달성한 모습이고요. 이번 주 표적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표적 종목도 모두 수익률을 내고 있는 가운데 어제 편입됐던 코스모화학 목표 수익률 하루 만에 달성한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도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EM코리아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이정수 위원님께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오늘 표적 종목 EM코리아인데요. 이거는 전략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고를 치고 있는 애들이 지금 삼성 SDI랑 LG화학이 너무 빠지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서 반등이 나왔으면 쟤네들이 버텨줘야 되는데 쟤네들이 흔들리면서 MK전자 9% 빠지고 상시 EDP 8% 빠지고 이 분위기에서는 2차 전지들이 오늘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 흔들리는 건 어쨌든 간에 흔들리는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후성도 3% 빠지고요. 지금 2차 전지들 대놓고 지금 흔들림이 5% 정도가 기본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흐름인데 물론 장중에서 바닥을 치고 들어주긴 할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2차 전지는 주도주가 맞아요. 이유는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이 점점 더 확대가 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관련주들의 흐름들은 분명히 다시 올라올 겁니다. 거기다가 제약주만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2차 전지 쪽에도 우리나라만 돈을 투자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구글이라든지 큰 기업들 있죠. 인텔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모든 대기업들이 2차 전지와 자율주행과 여기다 돈을 많이 넣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 그러면은 대기업들 전 세계 이 글로벌 기업들은 다 망합니다. 그렇죠? 이거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긴 가는데 오늘 지금 굉장히 흔들어 놓는데 지금 장중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뉴스가 뭐가 나와서 지금 흔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 앨런 머스크가 어제는 LG화학 살라 그랬었는데 이제는 안 사겠다라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흔들림이 좀 심합니다. 지금 종목들 보게 되면 지금 먼저 전일 있어도 표적 종목 코스모 화학부터 보면서 지금 2차 전지 좀 살펴볼게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쪽에서 지금 MK전자 이거 수소차 이제 관련주인데 MK전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얘도 지금 7% 빠지고요. 상시 EDP도 지금 7% 빠지고 LNF 얘도 7% 빠지고 에코프로도 어제는 잘 버티다가 오늘 다들 종목들이 오늘 지금 빠지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컴퓨터로는 지금 뉴스를 살펴볼 거는 지금 쉽지는 않은데 지금 현대차도 빠지죠. 이건 뭔가 지금 장중에 악재가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무슨 이슈가 나왔는지. 근데 무슨 이슈가 나왔는지 저는 살피지 않더라도 대충 결과는 대충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 이슈로 인해서 뭔가 악재가 지금 나온 거예요. 안 나왔다면 나올 거를 지금 대비를 해서 먼저 흔들리는 건데 악재는 튀어나오면 호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거에 여러분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던지지 말고 많이 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떠 있죠. 이런 애들은 좀 팔아줘야 돼요. 왜냐면 많이 떴기 때문에 얘네들은 충분히 조정을 15만 원까지 받아주고 그리고 얘는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당연히 빠지는 거고 빠지면 다시 올라가면서 신고점으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나중에 15만 원을 빠졌다가 나중에 20만 원을 돌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빠진 애들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코스모학처럼 먼저 빠진 애들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 안 빠진 애들은 뭔가 지금 악재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장중에 그러니까 얘가 많이 안 빠진 이유가 얘는 먼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미리 매를 맞은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2차 전지들이 좀 굉장히 흔들려요. 지금 쭉 보면은 하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해요. 기아차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있죠. 이런 애들은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이제 다시 사는 전략이 유리하고 먼저 빠지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그러죠. 가끔 가다가 이제 김정은이 이제 미사일 한 번씩 쏘면 시장이 잠깐 흔들리죠.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이슈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전기차와 이 부분들은 올해 2020년, 내년 2021년 요까지만 해먹고 끝날 게 아니고요. 앞으로 2025년, 2030년 계속 해먹을 거고 계속 차들이 나올 거고 나오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차가 다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뭐 처음부터 여러분 컴퓨터가 딱 뭐 펜티엄 4가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펜티엄 4는 20년 전 얘기고요. 펜티엄 4에서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뭔가 제품이 나오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성능이 더 좋아지고 심지어 자율자동차를 하나 만들었는데 배터리 성능이 10만 킬로였는데 20만 킬로 늘린다라든지 30만 킬로 늘린다라든지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계속 판매가 되는 겁니다. 배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도 센서도 예를 들어서 그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새로 나왔다. 장착하면 새로운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새로 팔고 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센서뿐만 아니라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장착했다. 그럼 새로운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신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자동차는 앞으로도 뭐 100년 동안에도 기술 계속 첨가하면서 CPU도 더 좋은 것들 넣어주면서 계속 바꿔가면서 얼마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기차만 국한된 게 아니고 앞으로 뭐 고체 에너지 그리고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개발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부분들 뭐 양산을 뭐 계획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핵융합 발전 에너지를 가지고 뭐 무한 에너지를 가지고 뭐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성장성을 볼 때에서는 자동차 부품 회사와 이런 뭐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마치 오늘 흔들리는 걸 보면은 2020년도에 모든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리고 2차 전지들이 마치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 오늘 고점인가 보다.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 100년 동안은 자동차들 끝났네.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부분들은 잠깐 뭔가 지금 악재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장중에 한번 확인이 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 확인이 안 되면 뭐 장 끝나고 얘기가 나올 거니까 흔들렸다가 다시 움직일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고점에 떠 있는 애들은 한번 팔아줘야 된다. 근데 이미 벌써 먼저 매를 맞은 애들 있죠? 코스모 화학처럼 먼저 매를 맞은 애들은 파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거 빠지게 되면 기관들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같이 기관들 물려 있고 아직 외국인 오히려 개인들의 물량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같이 물려 있는 거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논개 기법이라 그러는데 어차피 이거 깨지면 내 돈만 깨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깨지는 게 아니고 누구 돈이 깨지는 거예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돈이 깨지는 거다. 그래서 빠지면 누가 올린다? 깨져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알아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흔들리더라도 오히려 코스모화 같은 종목에 붙어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셨죠? 근데 종목들이 갑자기 지금 뭐 저쪽이 지금 흔들리면서 지수도 저렇게 되면 흔들릴 텐데 일단 2300까지 일단 눌러놨네요. 뭐 눌린 만큼 눌린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62선 자리까지 눌러놓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는 일단은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방송 끝나고 11시부터 12시 있죠? 거기에서 무방해서 시장의 흐름들을 더 짚어드릴 테니까 왜냐면 오늘 1시간 흐름으로 이 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보다는 1시간, 2시간을 더 보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겠지만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분명히 시장이 빠질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고 예상한 대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2300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어제도 얘기했고 2300이 밀렸는데 그 다음 전략은 궁금하죠. 그러면 들어와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고 저는 이걸 일단은 기회로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기회가 될 건지 아닐 건지는 과거 있을 때에서도 흔들릴 때가 다 기회였었죠. 다 기회였습니다. 기회였고 종목이 결국은 흔들렸다가 다시 크게 갈 수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비밀이고 공개 방송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면 주식시장은 다시 크게 움직인다. 크게 갈 거다. 라는 거, 그거는 좀 이따가 공개 방송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코스모학은 보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늘 특별 이벤트 방송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텔콘 RF 제약 때문에 그런 건데 자, 텔콘 RF 제약은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역시 바닥주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유동성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돈이 시중에 많다 보니까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가 실려 있는 종목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먹었길래 그래도 한번 다시 밀렸다가 내년에서 다시 크게 갈 줄 알았더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비중 많이 팔고 비중을 10% 이내로는 갖고 가는 부분들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요. 지금 보면은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었던 종목이죠. 바닥에 있었다가 이거는 10,000원은 갈 거라고 이제 얘기했던 건데 거의 10,000원 다 올라왔네요, 이제. 수익률은 오늘 9,380원 기준으로 87%가 났습니다. 87%. 많이 났죠? 87%.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이 흔들려주고 있고 종목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가는 이 흐름을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비중이 20%가 됐든 10%가 됐든 얘 때문에 그 자금으로 낙폭과대 다른 종목을 공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계속 가져가면 일단 10,000원은 갈 것 같으니까 계속 보유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내년에서 비보전 상장 이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비보전 상장 이슈가 남아 있고 비마약성 그거에 따른 그 이슈도 내년에서는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그 부분도 이슈가 내년에서 한 번 더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종목들이 지금 제약주도 빠지고 뭐 다 빠지네요, 그렇죠? 좀 다 빠지고 지금 2,300이 장중에 깨졌는데 뭐 장중에 깨지는 거는 의미가 없고 종가까지 이제 깨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어쨌든 지금서부터 2,300 이하는 이제 언더슈팅, 하락슈팅으로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전저점 자리가 이제 2,280 자리도 있고 60일선 자리를 지금 깨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깼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를 살포시 지금 건드려 놨는데 잘 보고 있으세요. 하여튼 요거를 크게 깨는지 아니면 여기를 찍고 턱 하고 올라가는지 자, 하여튼간 시장 참 재밌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좀 공포스럽겠지만 아까도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지금처럼 빠지는 경우들이 원래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한데 고점에 떠 있는 종목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지금 종목들이 9% 10% 빠지지만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 자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겁을 낼 것 같으니까 제가 쭉 지금 왼쪽에 있는 관심 종목들, 그러니까 많이 떠 있는 것들이 많이 빠지네요. 많이 떠 있지 않는 것들은 많이 안 빠져요. 지금 2%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뭐냐에 따라서 지금 오늘 체감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갈릴 텐데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또 재밌는 게 있으니까 좀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들어오면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오늘처럼 이런 시장이 흔들어질 때에서 버티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가 관리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뽑아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세력들이 빠지기 싫어서 버티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섹터를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노려야 됩니다. 아마 그놈들이 제2의 텔코나레 푸지약이 될 거고 초록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래가 이렇게 실려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한 번씩 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초록뱀 갖고 있는 사람들 좀 이따 질문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시 튈 겁니다. 하여튼 강했던 종목들은 죽지 않아요. 강했던 종목은 죽지 않는데 하여튼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제가 좀 이따가 또 다시 한 번 더 시장 얘기는 다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지금 상태가 흔들흔들거려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 어쨌든 오늘 같은 날에 공개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열어드리니까 자, 그 정도까지만 일단은 얘기를 하고 시장을 제가 살펴봤으니까 제가 체크를 할게요. 계속.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EM코리아인데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흔들어 버리게 되면 EM코리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더 밀려요. 밀리는데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사다가 밀렸죠. 그러면은 차라리 이런 종목이 조정 받으면 갖고 있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빠지지만 그러니까 21선 지지, 61선 지지가 있는데 이게 주식의 목표치와 하락 목표치와 지지는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제가 이것도 초보 교육 시간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시장의 목표치는 누가 결정한다? 시장이 결정한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그 이벤트 당첨된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릴 때 했던 얘기죠.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빠지니까 강호동도 못 버티는 겁니다. 강호동도 독감 걸리고 식중독 걸리면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시장이 지금 독감이 걸리고 지금 아프니까 흔들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빠지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빠지느냐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그냥 빠지느냐 근데 보니까 거래량이 없죠.
그러면 세력들은 물량들을 그대로 들고 있다는 얘기고 이런 애들이 빠지면 이제 급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장 분위기가 올라올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여기서는 가격을 좀 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가격을 저는 밑으로 팍 내려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서 양봉이 나왔다면 6,000원에서 공략을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겠지만 지금 6,000원에서 공략하면 하면 안 되고 지금은 좀 싸게 공략을 해야 돼요. 전저점까지도 생각을 해서 일단은 5,500원 정도 21선 살짝 이탈하는 5,500원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5,500원. 그래서 아침에서 매매 시그널 때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아침에 매매 시그널 때 공략한 사람들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시장이 빠져서 빠진 부분들은 다시 들어줍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바닥에서 80%가 올라갔던 종목이고 고점에서 지금 30%가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반등이 나오면 10% 정도는 가볍게 움직여요. 근데 그 바닥이 오늘서부터 바닥이냐, 내일서부터 바닥이냐, 모레서부터 바닥이냐. 근데 고점에 떠 있는 종목이 물리는 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고점에서 빠져 있는 이 종목을 뭐 아침에 사다가 물렸다면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겁니다. 하나도 안 빠졌던 거를 가지고 물리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라는 얘기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복수를 하면 됩니다. 예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그래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2월달, 3월달에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여기서 시장이 빠질 거다, 현금화를 해야 된다. 여기서는 조심하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종목들이 크게 빠질 걸로 봤기 때문에 20%가 아니고 30%에서 40%가 빠질 걸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현금화 대응하라고 2월달에 여기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3월 9일날, 10일날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종목들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건 실전 매매 정수 방송에서도 녹화가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는데 최저점 매수에서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3분의 1 분할 매수를 들어가 그랬어요. 그래서 물릴 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요때 들어가다가 3분의 1 들어가다 물리고 이날도 들어가다 물리고 요날도 들어가다 한번 물렸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큰 수익이 났죠. 우수MS, P&E 솔루션,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캐몬, 뭐 후성 뭐 등등등등 2차 전지들을 쭉 그때 에코프로부터 해서 LNF 다 이때 당시 여러분들한테 여기 바닥에 있을 때 다 선물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인데 처음서부터 바닥을 확 잡은 게 아니고 분할로 물릴 거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20% 물리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20% 물린 것도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10%. 근데 걱정이 없었죠. 어차피 종목들이 많이 빠졌고 분할로 들어가기 때문에 3분할로 하랬죠. 3분할. 그래서 1,000만 원 기준으로 300 들어가고 또 330 들어가고 또 330 들어가서 단가가 고점 대비 20%가 빠지든 10%가 빠져도 단가가 그게 절반이 되죠. 3번 나눠 샀으니까. 그리고 종목들이 바닥에서 몇 프로 갔어요? 단기간에 한 달 만에 다들 웬만한 애들 다 거의 50%에서 100% 갔고요. 거의 일주일 만에 50% 갔죠. 일주일 만에 50% 갔고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단기간에 100%가 갔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종목들이 지금 2월달, 3월달 있었던 종목들이 300%, 200%, 400%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꺼내느냐? 제가 그렇게 시장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제가 거의 10년 동안 웬만해서 틀리지 않아요. 작년에 한번 불화수소 때 한번 틀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틀리고 나서 그때 주성엔지니어링, DMS, 그다음에 유진테크, 동부하이텍, SF 반도체 이 종목으로 반등 나올 때 3, 4일 만에 다 수익으로 다 복구를 해버렸어요. 왜? 종목이 좋았기 때문에. 웬만해서 시장 틀리지 않은데 그 전문가가 여기서 다 놓고 얘기합니다. 시장 절대 폭락 없고요. 분명히 이 시장은 복수의 시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는 거. 지금 시장이 계속 떨어지니까 여러분 겁먹을 것 같은데 이거 겁먹을 시장 아니에요. 절대. 그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제가 뭐 얘기해달러 왔죠? 그래서 지금 EM코리아도 이거 반등 나올 거니까 저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 그렇게 위험한 시장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면서 일단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고 속보로 전해드렸다시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분 걱정 많으실 것 같아서 대응 전략 자세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EM코리아 오늘의 표적 종목인데 5,500원으로 매수가 수정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요. 텔콘 RF제약은 오늘처럼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87%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님께 직접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전화 상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이엠코리아요. EM코리아요? 네네. 아니, 텔콘 RF제약이요. 텔콘 RF제약이요. 네. 자, 텔콘 RF제약 오늘 급등이 9,200원에. 나와서 뭐 이거 뭐 9,200. 상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사실 네. 많이 물려가지고 본전놈 찾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무일이 전문가님이 없을 텐데 방송 보고 사신 게 아니네요. 이게 좀 한참 됐어요. 네네. 그랬죠. 요거 일단은 일단 네. 매수 가격이 얼마세요? 예, 9,200원에. 9,200원에 비중은요? 20%거든요. 10%? 20%. 20%? 네네. 그래서 제가 본전 오면 찾으려고 했는데 전문가님이 이거 더 가져가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니요,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그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요? 네, 전화를 잘 주신 거예요. 자, 일단은 RF제약 저는 항상 종목들 바닥에서 추천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네네. 바닥에 추천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거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갑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갑질이라는 게 사실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네네. 우리가 갑질하는 게 개인들한테 갑질하는 게 아니고 기관과 외국인들한테 갑질을 하자, 세력들한테 갑질을 하자, 그래서 싸게 사자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네네. 저는 이 종목을 6월 달서부터 해서 5,020원, 5,200원, 그다음에 5,400원인가 하여튼 네, 그때마다 제가 이제 세 번을 그 전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네네. 이거를 바닥에서 신나게 한 번도 아니고요. 세 번, 네 번을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시더라고요. 네. 계속 근데 보고 이제- 있거든요. 근데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왔는데 네. 지금도 올라왔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많이 팔아먹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져가자 이런 전략을 드리는 건데 네. 지금 비싸게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네. 해야 되느냐? 네. 손실해서 팔 필요는 없지만 수익이 나면 일단 매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면 기회는 또 찾아와요. 그러면은 한 얼마에 매도를 할까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10,000원을 넘어간다고 하지만 또 다시 네. 빠지면서 7,000원, 6,000원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 전략대로 했으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기준이 됐든 1억이 됐든 뭐, 네. 1,000만 원이 돈이 크기가 좀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1억이라고 치게 되면 네. 9천만 원을 팔고 1,000만 원 남겨놨으면 다시 6,000원 빠지면 뭐 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그렇죠. 다시 사면 되죠. 네네. 근데 1억 기준으로 손실 났다가 수익으로 돌아섰는데 안 팔았어요. 안 네. 팔아도 다시 내려가게 되면 수익 났던 게 다 줄어들거나 손실이 다시 늘어나겠죠. 네, 그렇죠. 느낌 자체가 틀립니다. 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네. 완벽한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나면 일단 많이 팔아주다가 네. 비중을 많이 팔아줬다가 조정을 받으면 사면 되고 조정을 안 받고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 네. 그거는 뭐 얘하고의 인연이 없거나 네. 다른 걸 사면 돼요. 예.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지금 도처에 널렸습니다. 시장이 좋은데 지금 잠깐 시장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콜록콜록 돼서 그러는 거지 네. 결국 우리가 감기 걸려가지고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잠깐 아팠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오프닝 때도 네. 시장이 시장이 빠져주는 게 뭐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2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던 게 아니고 이런 흐름들이 매달 있었고 네. 2015년도에서부터 2019년도에서는 한 달에 2번, 3번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그렇죠. 최근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겁나가지고 막 이러는데 절대 시장 아직 나쁜 거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전략대로 하세요. 그래서 9,200원 정도 이상으로 올라오면 수익을 받기죠. 네. 팔아줬다가 빠지면 네. 사면 되지만 안 빠지고 그냥 10,000원 가버린다. 네. 그러니까 일부 남겨놓고 나머지를 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버리게 되면 네. 다른 거를 사면 돼요. 그럼 다른 거는 어떤 거냐? 이제 좀 네. 이따가 이제 공개 방송 할 때에서 이제 눈치를 네. 주거나 어쨌든 2차 전지 하나 나왔는데 네. 2차 전지 하나 나왔는데 하나의 개별주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거래가 실리면서 크게 갈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공개 방송 때 들어오면 제가 넌지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들어와서 눈치를 딱 채고 이거구나 하고 바닥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매집주들은 바닥에 사야 돼요. 네네. 아셨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전략 완벽하게 저는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코스모 화학을요. 네, 코스모학을. 1,400원에 좀 비싸게 샀어요. 비싼 거 아니에요. 네, 비싼 거 아닙니다. 시장이 빠지니까 비싸 보이죠? 예. 비싼 거 아니에요. 자, 코스모화학. 자, 일단 시장이 2,300을 다시 탈환을 했네요. 예. 2,300, 그러니까 2,300짜리들은 그 강력한 그 공방전을 펼쳐지는 그 자리라서 쉽게 깨내려가는 장이 아니에요. 이게 장이 약하면은 쉽게 깨내려가지만 2,300을 잠깐 밀었던 것은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의 그 자금을 뺏어 먹기 위해서 그랬거나 아니면 종목들이 흔들리니까 이제 좀 경각심을 좀 일으켜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장중에 2,300을 지지를 하면 코스모학도 어느 정도 반등을 나올 거니까 네. 자, 일단 매수가격은 말씀하시고 비중은 몇 프로로 하셨죠? 20%예요. 20%. 혹시 추가 매수할 금액은 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네. 그 동진 세미캠을 팔아서 이걸 살까 지금 그러거든요. 동진 세미캠을 팔아서 예. 동진 세미캠도 반등 줄 텐데. 그래요? 네, 지금은 종목들 함부로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하나도 안 빠졌던 것들은 팔아줄 필요는 있지만 예. 고점에서 좀 이렇게 밀린 것들은 아직은 팔 필요가 없어요. 그럼 동진 세미캠 팔지 말고 그렇죠. 현금이 있는 걸로 할까요? 현금 있는 걸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시장이 양봉이 나올 때 하는 게 좋고요. 예. 지금은 여유 자금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예측 매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닥을 칠 것 같은 느낌의 예측 매수. 근데 예측이 틀리면 더 빠지긴 하겠지만 뭐 네. 빠져봤자 제가 볼 때는 한 9,000원? 빠져봤자 9,000원이고 만약에 오늘 종가상에서 들어주고 내일 양봉 나오고 추석 이후에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뭐 못해도 11,000원 이상은 들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익에선 빠져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너무 겁낼 종목은 아닌데 오늘 시장이 흔들리니까 불안하죠. 그렇죠? 예, 좀 불안해서.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는요. 막 사는 것보다는 그냥 현금 그거 조금 남긴 거 있잖아요. 예. 일단 갖고 있으세요. 갖고 있다가 시장이 바닥을 쳤다 이 얘기가 나오면 제가 오늘 아침에서 회원들한테도 아직 바닥을 안 쳤다 그랬고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도 아직 바닥은 안 쳤다 그랬죠.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방송 나와서 자 이제 바닥을 쳤으니 이제는 주식을 주워 담아야 되고 이제는 정고점 돌파가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에서는 추가 매수를 강하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요?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보유를 하세요. 일단. 아니 근데 저번에 청담 러닝도 샀는데 너무 빠져서 이거 매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걸요? 청담 러닝. 첨당러닝이요? 종목은 다시 문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뒤에 있는 분들도 지금 2개, 3개 다 하고 싶은데 하나씩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순서로 고맙습니다. 하시고 좀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예,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모트렉스요. 모트렉스. 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3,760원에 20%요. 3,760원에 20%. 네. 자, 모트렉스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모조리 다 이제 강세를 줬는데 지금 뭐 텔레칩스도 그렇고 뭐 미동도 그렇고 지금 아침에서 지금 강하게 움직였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아침에 너무 강하게 움직이길래 이쪽 애들이 죄다 오늘 20% 넘게 막 올라가는가 싶었더니 올라가다 좀 밀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침에서 원래는 AD 칩스나 아니면 칩셋 미디어나 이런 종목을 오늘 폐역 종목으로 갖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시장 흔들리는 거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안 갖고 나왔는데 네. 어쨌든 자율주행차가 오늘 장중에 강한 섹터의 특징주로 좀 잡히기는 합니다. 그래요. 얘도 마찬가지 자율주행차인데 결국은 전기차 2차 전지 가게 되면 자율주행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갈 거고 그 다음에서 얘네들이 가게 되면 카메라가 갈 거고 순환을 할 건데 오늘 지수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죄다 빠지는 바람에 올라가다 흔들렸어요. 근데 얘는 강하죠. 네네. 이건 강한 거예요 지금. 왜 강한 거냐 봤더니 얘는 정고점을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러니까 여길 넘어가지 못했으면 오늘 흔들렸을 거예요.
아, 네네. 근데 오늘 세력들이 오늘 돈을 쏘아붙이면서 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버티는 건데 요거는 5천 원이 깨지 않으면 그냥 계속 보유하셔도 되고요. 아, 네네네. 5천 원이 깨지면 한 3분의 1은 차익 실현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사세요, 이거. 4,500원에서.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율주행 섹터가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계속 움직일 것 같으니까. 네. 만약 5천 원 안 깨지면 오늘은 계속 보유하면 내일 또 튀겠죠, 위로? 6천 원, 6천 원 뭐 튀겠죠? 아, 네네. 그래서 5천 원만 깨지면 3분의 1 정도만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카카오톡 카카오요? 네, 카카오 37만 7천 원이고요. 37만 7천 원에 5천 원 아니 50%. 50%. 네.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거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네,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요, 종목이 나쁘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카카오가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지금 발돋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고점에서 잡은 것 같아요. 그거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근데 왜 고점에 사셨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살짝 좀 정신이 나갔어요. 이게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욕심 때문에. 네. 더 올라갈까 봐. 네, 갈 줄 알았죠. 자, 그러면 다음서부터는 욕심을 좀 줄이시면 되는 거고 어차피 지금 뭐 엎질러진 물이니까 조정은 좀 견뎌내셔야 될 것 같고 추석 이후에 사실 반등 나올 거예요. 보니까 37만 5천 원이면 뭐 그냥 한 번, 두 번 올라오면은 바로 올라올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네. 손절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갖고 가세요. 물렸어도 그래도 좋은 종목에 물린 거는 잘한 거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장이었으면은 이거는 20만 원을 빠지지만 지금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들은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40만 원을 갈 겁니다. 아, 네. 대신에 다음서부터는 고점에 떤 상태에서 들어가서 불안해하지 말고 조정을 받으면 들어가거나 조정을 충분히 받으면 좋은 종목들은 충분히 받으면 공략을 하면은 마음이 불안한 게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고점에 사가지고 시장 흔들릴 때 불안한 게 없기로 그렇게 네. 해서 요건 일단은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섭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한일세멘트. 한일시멘트.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8만 원에 25%. 8만 원에 25%. 자, 8만 원에 25%. 사실 이제는 얼마 안 되셨나 봐요.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한 달씩이나 됐나요? 네, 이게 이제 보면은 거래량이 없는데 한일시멘트 일단 안 빠진다는 것은 거래량도 없고 들고 있는 애들이 안 팔아서 안 빠지는 것도 있고 시장이 빠져도 빠지지도 않죠. 네, 일단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겠다라면 보유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네.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데도 안 빠진다는 얘기는 이걸 지금 매집하고 있는 애들은 개인 세력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언제 움직일지는 얘네들 마음인데 아직은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연말쯤 돼가지고 남북경협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매집주네요 보니까. 이거 개인 세력이 매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 시장하고 좀 동떨어지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막 옆에 있는 막 교육주들이 막 상한가를 가도 나는 안 가. 뭐 2차 전지 막 상한가 가도 나는 안 가. 막 이런 이렇게 고집 부리는 애입니다. 얘는. 마찬가지 시장이 빠져도 안 가요. 네, 근데 나중에 갈 때는 가요. 10만 원, 뭐 네. 12만 원 나중에 가긴 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참고 가져가겠다라면 보유가 되고 네. 만약에 지금 당장 안 움직여갖고 지루하다 그러면 뭐 손실해서 팔 필요는 없고요. 이게 들어 올리게 되면 뭐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한번 8만 3천 원 갈 것 같은데요. 한번 올라오면 영 안 움직이면 일단은 팔아줬다가 수익에서 팔아줬다가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많이 빠졌으니까 다른 데 단타 치고 막 놀다가 딱 봤더니 어느 날 한일시멘트가 거래 실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걸로 하는 네. 매매 방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상담은요. KMH. 자, KMH.
자, 일단은 영상 컨텐츠 관련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방송 서비스 차트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이고 여전히 강하네요. 자, 매수 가격은 14,200원에 비중은 15%. 이거는 뭐 해줄 얘기가 이거밖에 없네요. 비싸게 산 게 일단은 이거 종목이 잘못한 게 아니고 산 분이 지금 떠 있을 때 샀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12,000원이 깨지면 손절했다가 다시 내려오면 10,000원 부분에 다시 매수하는 매매적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고요. KG 이니시스. 자, 결제 관련주 23,000원에 비중 15%. 이게 지금 빠지는 사이클에 걸려서 그런데 이렇게 쭉쭉 빠졌죠. 지금 빠질 만큼 다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을 기다리세요. 반등을 기다리시고 23,000원에 공략했던 부분도 그렇게 나빴던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시장이 빠지면서 밀렸네요. 요거는 기다렸다가 시장이 바닥을 쳤다 그러면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아직 시장이 바닥 친 건 아니니까. 자, 다음입니다. JNTC. 자, 매수 가격은 13,000원에 비중은 10%.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덜 빠진 종목들은 이거 6%밖에 안 빠졌죠. 지금 최근 3일 동안에 빠질 때도 한 3, 4%밖에 안 빠졌고 빠진 게 없어서 아마 다른 종목들보다 탄력도는 좀 떨어질 거예요. 아마 빠진 게 없어서 탄력도는 떨어지지만 뭐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반등 줄 수 있고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종목들보다 좀 약할 거예요. 반등이. 자, 다음은요. NC소프트. 자, NC소프트는 매수 가격이 없으니까 뭐 말씀드리면 NC소프트 나라에서 뉴딜 펀드 조성해가지고 되어 있는 종목이죠. 시장이 빠져 있으니까 얘가 가만히 저렇게 있지만 시장이 올라가면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 줄 겁니다. 잡주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 17조짜리고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얘도 힘을 좀 써줘야 되고 지지라인 78만 원짜리 완벽하게 지금 다중바닥형으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바닥을 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손절하지 말고 보유하세요. 만약에 빠지는 일이 있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수도 빠집니다. 얘만 빠지는 거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한 10% 빠지면 다른 애들도 기본적으로 10% 빠질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지수가 10% 이상 빠지는 뭐 그런 장으로 보지 않고 보세요. 지금 꼬랑지 달리죠? 커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된다니까 보면. 자, 여기가 60에선 지지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깨는 자리가 아니라 그랬죠. 자, 근데 이걸로 여러분들이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장에 대한 궁금한 얘기들은 제가 좀 이따가 공개 방송 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낙폭과대 종목들을 공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코스모학도 얘기했을 거고 뭐 몇몇 종목들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걔네들에서 수익이 나올 겁니다. 보세요. 그 종목들이 수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지금 시장이 뭐 서브프라임처럼 하락장으로 계속 빠진 장이다. 그러면 여러분 현금만 해놓고 다 도망가야 돼요. 한 1년, 2년 동안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망가는 장이 아니고 앞으로 좋은 장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뭐를 공략할 건가. 지금 여러분 그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장이다라는 거. 자, 다음 문자입니다. SK 하이닉스. 자, 비중은 100%시고 매수 가격은 8,300원. 83,100원. 비중이 100%. 갖고 있으세요. 지금은 그냥 보유하시면 수익으로 일단은 85,000원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거기서 다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글쎄요. 일단은 이슈가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장기적으로는 나쁘지는 않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경동제약. 자, 제약주. 자, 매수 가격은 14,000원에 비중은 10%. 자, 이건 손절 대응을 못 하셨네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여기가 깨졌죠. 기준형 봉자리도 깨졌고 그럼 14,000원에 샀으면 여기가 깨지면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손절을 놓쳤기 때문에 그 다음 손절 라인은 11,700원 잡아드리고 반등 시 일단은 정리하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SK케미칼. 자, SK케미칼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고 지금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는데 386,000원. 비중은 43%. SK케미칼 이슈 있을 때 바닥에서 많이 샀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서 안 사고 고점에서 사서 물리면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빠지는 거는 조정받는 거니까. 그래서 고점 대비 빠지면 아직 중심 조정까지는 좀 더 남았어요. 지금 3분의 1 조정은 받았는데 382 조정은 받았는데 중심 조정 한 24만 원, 24만 원의 조정을 아마 좀 생각을 하고 보유는 어쩔 수 없이, 이거 좋아서 보유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물렸으니까 24만 원까지 조정 생각하고 보유를 하시고, 이거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이거 방법 없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간다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사서 올라가는 건데, 외국인들이 배신하면 뭐 외국인들은 뭐 바닥서부터 샀으니까 얘네들이 뭐 단가는 뭐 딱 보나마나 10만 원 이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단가가 10만 원 이하니까 여기서부터 얘네들이 반등 주고 또 팔아먹고, 향후에 10만 원을 빠져도 이거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대형주들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일단은 25만 원 조정 받으면 다시 반등 나올 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 반등 나오면 한 35만 원 정도는 봅니다. 근데 38만 원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항상 종목들 살 때에서는 고점에서 물리면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38만 원 돌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는 아까 질문 주셨던 분은 수익이 날 거는 거의 확실한데, SK케미칼은 이건 애매하네요. 나중에 35만 원 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종목들이 죽지를 않아요. 지금 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신성ENG 지금 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성ENG도 지금 막 튀고 있고, 종목들이 안 죽어요. 여러분 종목도 죽을 것 같지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튀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튀고, 아직 시장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어떤 종목으로 어떤 애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력들이 갖고 있는 애들은 다시 올릴 거고요. 세력들이 없는 애들은 안 갈 겁니다. 그게 차별화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코스모학도 갑자기 이제 반등을 조금씩 주고 있는데, 하여튼간 시장의 흐름들은 저한테 맡기시고 좀 이따 11시, 12시 방송, 공개 방송 때 좋은 얘기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떡값 종목 목표가 달성 기념 무료 방송 공개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추석맞이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본방송 시간에 방송이 되니까요. 꼭 본방 사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히 보내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